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역학 47단계로서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야. 역학 42단계부터 강제 진동을 해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번 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역학 42단계부터 46단계를 안 보신 분들은 그것을 보시고 이번 시간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제 진동 운동이란 것은 미극 감쇄 운동에 구동력을 가했을 때의 운동을 강제 진동 운동이라고 해요. 일단은 mx의 2다트는 -kx, -bx 다트, 여기까지는 감쇄 진동자 운동 방정식이죠. 이러한 감쇄 진동자 운동 방정식에서 감쇄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F0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구동력을 가해 준 것이 강제 진동 운동 방정식이지요. 이대로만 놔두면은 결국은 진동자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계속 운동하라고 F0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구동력을 외부에서 가해 준 것이다, 그 말이야. 이 운동 방정식을 풀므로써 우리가 그 진동자가 어떠한 운동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어지는데, 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이것의 양변을 질량 m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두 항은 좌변으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n분의 b를 2로 두고 n분의 k를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라고 뒀어요. 또 여기 스몰 f0는 n분의 라지 f0로 둔 것입니다. 이것은 비제차 2개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것의 해는 제차해 xc와 특수의 xp의 합으로 되어지겠다. 그것이 이 전체의 해 x가 되어지죠. 제차해 플러스 특수해. 이럴 때에 제차해라는 것은 이것의 우변을 0으로 두었을 때의 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차해 xc는 xc의 2다트 플러스 2 컴마 xc 다트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의 xc는 제로, 그것을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이죠. 그리고 xp라는 것은 이 식 전체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3식처럼 되어지죠. 이것에 대해서는 최용심 배움터의 미분 방정식에서 다 설명을 했지요. 여기에서 제차의 xc에 대한 해는 xc는 임의의 상수 c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 코사인 오메가 t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어지죠. 물론 여기서 오메가 t라는 것은 오메가 d의 제곱은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그리고 c와 파이라는 것은 초기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어질 적분 상수가 되어지죠. 이 xc를 시간 t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진폭이 줄어들게 돼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게 되어지면은 xc 값은 거의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무시 가능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if 만약에 t가 1보다 굉장히 크다, 즉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은 제차의 xc는 무시 가능하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xc를 잠깐만 존재하는 해 또는 과도기에만 존재하는 해, 그렇기 때문에 xc를 과도항이라고 합니다. 이제 xp를 구하는 것이 문제죠. 특수의 이 특수의 해의 형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xp는 a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xp를 잡아 놓으면은 xp 다트는 이렇게 되어지고 xp의 2다트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xp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앞 시간 들어서 다 설명을 하였다. 여기 삼식에다가 이것들을 대입을 하면은 삼식이 이렇게 바뀌어지죠. 이럴 때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를 전개하면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델타 플러스 사인 오메가 t 사인 델타 이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도 일일이 전개를 해주면은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델타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델타 이렇게 되어지죠. 좌변에서 시간 t에 의존하고 있는 항은 이쪽에서의 코사인 오메가 t 항하고 또 이쪽에서의 사인 오메가 t 항 두 개가 있고, 또 여기에서 시간 t에 의존하는 항이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있고, 우변에는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어져 있죠.
좌변과 우변이 시간 t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려면은 코사인과 사인이 각각 1차 독립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개수들이 서로 같아져야 되겠지요. 고로 이쪽 이 좌변을 코사인 오메가 t로 하나 묶고 또 이 좌변을 사인 오메가 t로 하나 묶어 놓으면은 그 앞에 개수들은 코사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지고 사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변은 여전히 F0 코사인 오메가 t야. 그렇다면은 이 코사인 앞에 있는 이 개수들하고 여기 코사인 앞에 있는 F0하고 같아져야 되겠죠. 고로 이 식에서 A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A를 앞으로 끄집어내 주면은 이 식을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이 F0하고 같다고 했기 때문에 A라는 것은 F0 오버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식은 사인 오메가 t 앞에 있는 항인데 우변에가 사인 오메가 t 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제로가 돼야 되겠더라. 이것이 제로라는 조건으로부터 코사인 델타분의 사인 델타를 구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탄젠트 델타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걸로부터 이렇게 되어지죠. 이 관계로부터 직각삼각형을 그리면은 자 이쪽 각을 델타라고 했을 적에 탄젠트 델타가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밑변은 이것이 그대로 올 것이고 높이는 이것이 그대로 오겠지요. 그러면은 빗변은 루트에서 이것 제곱 더하기 이것 제곱하면 되어지겠죠. 그러면 보세요. 이 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은 여기에서 보면은 밑변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것을 x1이라고 두겠습니다. 코사인 델타라는 것은 이 식으로부터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라지 D로 두겠습니다. 즉 말해서 이 빗변을 라지 D로 두겠다 그 말이야. 그리고 밑변을 x1으로 두고 높이를 x2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델타라는 것은 빗변 D분의 밑변 x1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2 감마 오메가는 x2니까 그대로 적어주고 사인 델타라는 것은 D분의 x2 그렇게 되어지겠죠. 고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D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D분의 x2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D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직각삼각형으로부터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은 d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는 d제곱이고 분모는 d야. 고로 이것은 남는 것은 d만 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것 전체가 뭐가 되어지냐면 d가 되어져. 즉 d라는 것은 빗변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빗변을 이쪽에다가 그대로 적어주면 이렇게 되어지고 스몰 f0는 라지 f0 나누기 m 그렇게 되어진다고 아까 했지요. 여기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특수해를 구해냈어. 우리가 특수해의 가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특수의 xp는 a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였죠. 여기에서 구해야 되는 것은 a하고 델타지요. a라는 것은 이렇게 구해냈고 델타라는 것은 이렇게 구해냈다. 여기서 오메가라는 것은 뭐예요? 외부 구동력의 각 주파수죠. 왜 그래? 여기 보십시오. 오메가는 외부 구동력의 각 주파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쇄 조화 진동자에다가 외부 구동력을 가하려고 할 때 이미 얼마의 각 주파수를 가해야 되겠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는 미지수가 아니고 알고 있는 수요. 고로 최종적으로 일반 해는 xc 플러스 xp이기 때문에 재차해와 특수해를 더해주면 되죠. 그런데 f0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구동력을 가해줬을 적에 특수해를 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이것을 더 선호를 해요. 그런데 책들을 보면은 이렇게 풀어놓은 책도 있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another method 또 다른 방법인 이 방법으로 풀어놓은 책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을 해요. 왜 그랬느냐? 제가 학생 때 책을 볼 때 한 책으로 이해가 못 되면 다른 책을 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기법을 써가지고 영 머리가 헷갈려요. 그러한 경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another method로서 우리가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제차에는 금방 안다 그 말이야. 특수에만 잘 몰라. 그 특수에를 구하기 위하여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고려해 봅시다. 자, 라지 xp의 2닷트 플러스 2 감마 라지 xp의 닷트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작업 라지 xp 이코르 f0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고려해 봅시다. 이러한 미분 방정식은 복소수까지 확장된 미분 방정식이죠. 그런데 이러한 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답은 어떤 것입니까? 이 미분 방정식의 해에서 리얼치만 원하잖아요. 왜 리얼치만 원해? 이쪽에서 리얼치는 뭐예요? f0 코사인 오메가 t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미지널치는 f0 사인 오메가 t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이러한 미분 방정식에서 리얼치만 뽑아내면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래? 이쪽이 코사인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코사인 오메가 t에 해당하는 그 값들만 추려내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 스몰 xp는 리얼치 라지 xp다 그 말이야. 리얼치 라지 xp인 라지 xp라는 것은 이 복소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미분 방정식의 해인데 이 미분 방정식의 해에서 리얼치만 뽑아내면 되겠더라 그 말이야. 왜 리얼치만 뽑아내?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쪽에서 즉 우변에서 리얼치가 뭐예요? 스몰 f0 코사인 오메가 t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변에서도 리얼치만 뽑아내면 되겠더라 그 말이야. 만약에 이쪽이 라지 f0 사인 오메가 t라면은 이 식을 만족하는 해 라지 xp에서 뭐만 추려내면 될까? 그때는 이미지널 라지 xp만 뽑아내면 되겠죠. 고로 이 식을 풀어 가지고 리얼치만 뽑아내 보도록 하자. 이 식에서도 그 해를 우리가 가정을 하자. let 자 라지 xp를 라지 a의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되어진다고 해를 가정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자. 이것으로부터 라지 xp의 닷트는 i 오메가 라지 xp 그리고 라지 xp의 2닷트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라지 xp 그렇게 되어지죠. 이 라지 xp 닷트, 라지 xp의 2닷트를 사식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우변은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에서 여기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그리고 이쪽에서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이것은 상쇄시켜주고 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이것은 그대로 여기까지 적어주고 이쪽에서 남는 것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델타만 남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델타를 다시 적어주면은 코사인 델타 마이너스 i 사인 델타 그렇게 되어지죠. 우변은 f0만 남죠. 고로 이 수식으로부터 좌변과 우변에서 실수분은 실수비끼리 같고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같다고 놓으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좌변에서 실수분은 이쪽 A 해놓고 이것하고 이거 곱해놓은 거죠. 또 이 허수부하고 이 허수부하고 곱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우변에서 실수부 F0하고 같아야 되겠고 또한 이 식 좌변에서의 허수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쪽이 되어지죠. 또한 우변이 실수부만 있고 허수부가 없기 때문에 이 식의 우변이 제로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서 이 수식을 A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은 바로 이것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수식하고 코사인 앞에 붙어져 있는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된다는 그것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이것하고 그 다음 이 수식에서 사인 부분이 제로가 돼야 된다는 이 조건하고 이 수식에서 허수 부분이 0 돼야 된다는 이 조건하고 똑같죠. 즉 이것 이코로 제로 그 말은 이것 이코로 제로 그 말과 같다 그 말이야. 해서 내 말의 결론은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A와 델타를 구해갖고 그로부터 라지 XP의 리얼치를 구해가지고 특수의 XP를 구한 그 결과나 또는 특수애를 이렇게 가정해 놓고 A와 델타를 구한 후 그로부터 특수의 XP를 구하는 것을 상호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것이 더 간단해요? 밑에 있는 것이 더 간편하죠. 그러면은
최종적인 해 x는 제차해 플러스 특수해인데 제차해를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특수해인 a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인데 a를 여기에다가 적어 놓고 코사인 적어 놓고 오메가 t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델타를 이렇게 적어 줬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자, 제차해 xc의 해가 이렇게 된다고 아까 적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 놓은 제차해하고 여기서 이렇게 적어 놓은 제차해하고 서로 같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미분방정식으로 가서 다시 이쪽 부분을 공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분방정식의 최종 일반해는 맨 밑에 있는 이 수식이 되어지겠다. 여기에서 T1과 T2는 초기 조건으로부터 구해줘야 된다 했죠. 그러면은 이니셜 컨디션 초기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자.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진동자가 X는 이코로 제로에 있었고 그때의 진동자의 속도인 X0 타트를 제로라고 하자. 즉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평형점에서 멈춰 서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외부 구동력을 가해줬죠. 그 구동력이 F0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구동력을 가해줬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게 되어지겠죠.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D1, D2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위치 X는 이렇게 구해놨기 때문에 속도인 X 닷트는 이것을 한번 미분하면 되어지죠. 뭘로? 시간 T로. 고로 X 닷트를 구하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먼저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위치가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T는 이코로 제로를 여기에다가 대입하고 나면은 여기에 남는 것은 D1이 남고 이것은 사인 T는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 그리고 이쪽에다가 T 대신에 제로 대입하면은 이것은 A이고 이것은 델타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A 코사인 마이너스 델타만 남죠. 그렇기 때문에 A 코사인 마이너스 델타만 남아. 그것이 무엇이라고? 제로다 그 말이야. 이 식으로부터 D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A 코사인 델타야. 그 다음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속도가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T는 이코로 제로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감마 D1만 남고 여기에다 적어놨고 그 다음 이쪽은 오메가 D D2만 남죠. 오메가 D D2 남고 이쪽은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마이너스 델타인데 사인 마이너스 델타는 마이너스 사인 델타이기 때문에 얘 때문에 플러스 A 오메가 사인 델타 이코르 제로 이렇게 되어지죠. 이 제로야. 이 제로는 이 식으로부터 D2는 이렇게 되어진다. 고로 D1과 D2를 구했기 때문에 이 두 수식을 여기에다가 대입해 가지고 일반의 X를 그려 봐야죠. 그래 가지고 일반의 X와 외부 구동력 간의 위상차 같은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도 살펴보고 그때의 그래프 특성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도 살펴보고 모든 그래프는 컴퓨터로 그래 가지고 이 강의 후반부에 전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미분방정식의 해에 대한 그림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미분방정식의 해가 제차해 XC와 특수해 XP로 되어진다고 좀 전에 설명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XT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일단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이 제차해 같은 경우는 T가 오래 가면은 앞에 있는 이 항 때문에 얘가 사라지게 되어지죠. 고로 시간이 좀 지나면은 남는 것은 특수의 XP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합쳐 놓은 그림인 XT를 밑에 그래프에서 봐 보시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시간 0초부터 이쪽 빨간 부분 표시가 된 곳까지는 트랜센트 스테이트라고 해서 과도 상태거든요. 왜 여기에서는 그래프가 요동을 치냐면은 이 제차해가 점점 소멸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차해가 소멸되고 나면은 이 특수해만 살아남겠지요. 그것이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해서 정상 상태거든요. 고로
이러한 항 같은 경우는, 즉 제차의 항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금방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과도항이라고 해요. 고로 물리학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뒷항만 중요하겠죠. 즉 특수의 항만 중요하다 그 말이야. 왜? 얘는 빨리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 뒷항, 즉 정상 상태를 보면은 A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라고 해가지고 진폭이 A로 일정한 상태에서 각 주파수 오메가로 계속 진동자가 시간에 따라 진동하죠.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이 미분방정식의 일반해는 초반 과도 상태에서는 진폭이 요동치지만은 과도 상태가 곧 지나고 난 다음에는 계속적인 안정된 상태의 정상 상태로 진폭의 감쇄됨 없이 끝까지 그 상태로 진동을 한다 그 말이야.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가 강제 진동을 시키는 근본 목적이 진폭이 저항 때문에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진폭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목적은 이미 진동하고 있는 진동자에 어떠한 주파수 구동력을 가하면은 그 진동수 진폭을 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경제적인 논리로 어떤 주파수로 흔들어 줘야 진동자가 잘 진동을 할까, 달리 말하면은 큰 진폭으로 진동을 할까, 그 문제를 알아봐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메가로 구동력을 가해야 XP, 즉 특수의 진폭이 최대가 되어지겠는가, 그것을 알아봐야죠. 그러려면은 진폭 A를 오메가로 미분해 가지고 그것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고로 이 수식 중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 끝까지 살아남는 이 특수의 진폭 A를 어떤 진동수로 해줘야 이 진폭 A가 최대가 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진폭 A를 미분을 하겠습니다. 진폭 A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분자가 상수이기 때문에 분모분의 1 그것만 미분해도 상관없죠. 다시 말해서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전체의 제곱 플러스 4 감마의 제곱 오메가 제곱, 이거 전체를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한 것을 미분시켜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진폭을 최대화시키는 오메가를 구하기 위해서. 자 봅시다. d 오메가 분의 d 해놓고 방금 말한 이것을 미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분모에 있기 때문에 관심 대상이 아니고 분자가 제로가 되어지면 되겠지요. 고로 이것이 분자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얘를 제로로 만들기 위하여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기에서 오메가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오메가를 앞으로 끄집어내 놓고 나머지를 계산해 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 이코로 제로가 돼야 되겠다. 이것이 제로가 되려면은 오메가가 제로 또는 이것이 제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오메가가 제로인 것은 관심이 없죠. 왜 관심이 없어? 오메가가 제로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다시피 진동자의 한쪽 방향으로만 일정한 외력을 가해준다는 말이기 때문에 진동자의 진폭을 감쇄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가 않죠. 고로 이 식을 제로로 만드는 오메가를 오메가 R이라고 했을 적에 오메가 R은 루트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2 감마의 제곱 그렇게 나오지요. 이 오메가 R을 공명각 주파수 또는 공진각 주파수 또는 레조넌스 각 주파수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공명, 공진 똑같은 얘기인데 공명이라는 것은 음파 쪽에서 공명이란 말을 쓰고 더 폭넓은 의미로 파동의 진동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공진이라는 표현을 써요. 고로 공진 주파수가 이렇게 되어짐을 알 수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진폭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오메가에 대해서 미극 감쇄에서 외부 구동력에 의한 진동자의 진폭을 오메가의 함수로 그려보면은 전형적인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축을 오메가축, 세로축을 진폭축이라고 했을 적에 이 최대 진폭을 Amax라고 하겠습니다.
진폭이 최대가 되어질 때의 주파수를 공명 주파수라고 했고 오메가 R로 표현하기로 했죠. 이러한 공진 주파수 오메가 R에서 최대 진폭은 얼마가 되어지는가? 그것은 공진 주파수 오메가 R을 원래의 진폭에 해당하는 이 수식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넣어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Amax라는 것은 A에다가 오메가 R을 집어넣어주면 돼. 뭐 대신에? 오메가 대신에 고로 여기 오메가와 여기 오메가에 오메가 R을 넣어주면은 그 계산 결과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계산하면은 또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 이 M을 분모로 내리면 또 이렇게 되어지죠. 우리가 여기서 또 약감세를 가정하겠다. 즉 여기에서 공기 저항력의 비례 상수인 B가 작다 그 말이에요. B가 작다는 말은 이 감마가 작다라는 말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오메가 R이나 오메가 D나 오메가나 거의 똑같죠. 왜 그래? 이 감마가 매우 작기 때문에 오메가 R하고 오메가 제로하고 거의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메가 D라는 것은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인데 감마가 매우 작기 때문에 오메가 D하고 오메가 제로하고 거의 같죠. 고로 약감세 즉 위크 댐핑에서는 오메가 제로, 오메가 R, 오메가 T 거의 같다라는 근사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메가 T 대신에 약감세라는 조건 하에서는 오메가 제로를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최대 진폭은 2 감마 오메가 제로분의 F0 오버 M 이렇게 됨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진폭 있죠. 즉 오메가 이코르 제로인 곳에서 그 진폭은 왜 F0 오버 K가 된가 지금 한번 봅시다. 이쪽 진폭 수식에다가 오메가 대신에 제로를 집어넣어주면은 이것은 오메가 제로 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로의 4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이건 제로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로 4제곱의 루트는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되어지죠. 고로 오메가 제로의 제곱 분의 F0 오버 M 이것은 뭐야? M 오메가 제로의 제곱분의 F0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M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뭐야? K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가 제로인 곳에서 진폭은 F0 오버 K 이것이 무엇이라고? A0 즉 각 주파수가 제로일 때의 진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대 진폭과 A0 간의 관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최대 진폭은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 이끌어냈지요. 이럴 적에 분모 분자에다가 오메가 제로를 한번 곱해줘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2 감마 오메가 제로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겠죠. 여기에다가 오메가 제로 곱하면은 F0 오메가 제로가 되어지고 M을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아까 F0 오버 M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A 제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F0 오버 M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A 제로였기 때문에 A 제로 적어주고 남는 것은 2 감마 오메가 제로 그대로 적어줬죠. 앞전 시간에 우리가 쿼러티 팩터라고 해가지고 이 Q 값이 2 감마분의 오메가 D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위크 댐핑인 경우에는 오메가 D하고 오메가 제로하고 거의 같다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 감마분의 오메가 제로로 위크 댐핑에서는 근사가 가능하다. 고로 이 수식에서 오메가 제로 오버 2 감마를 Q로 대치가 가능하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최대 진폭 Amax는 오메가가 제로인 곳에서 진폭 곱하기 Q값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0분의 Amax가 Q값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말 뜻이 뭐예요? 이쪽에서 진폭분의 이쪽에서 진폭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쪽에서 진폭은 상수죠. 왜 상수요? F0도 상수, K도 상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max가 크면 클수록 A0분의 Amax 값이 커지죠. 즉 Amax가 크면 클수록 이 그래프가 더 뾰족해지겠잖아요. 그래프가 뾰족해진다 그 말은 손실이 작다라는 얘기죠. 그쪽 근처에서 즉 공명진동수 근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Q값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레조넌스 즉 공명 또는 공진 조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여기서 공진 주파수를 구해냈잖아요. 이 공진 주파수를 봤을 적에 루트 안이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고로
레조넌스 조건은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2 감마의 제곱보다 커야 된다. 이 식의 양변에 루트를 씌워가지고 계산을 다시 해주면은 루트 2 감마는 오메가 제로보다 더 작아야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보다는 커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 값은 제가 제거를 시켜버리고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적어 놓았냐면은 이 감마 값이 0보다 적어버리면은 미극감쇄를 해야 하네. 안 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미극감쇄의 해잖아요. 이 미극감쇄의 해가 제대로 미극감쇄를 하려면은 이쪽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에서 이 감마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폭이 더 작아지지. 그래야 미극감쇄가 되어지고, 고로 미극감쇄라는 그 말 자체 속에 이 감마는 0보다 크다는 것이 가정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수식을 풀면 있어서 원래는 루트 2 감마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보다는 크고 플러스 오메가 제로보다는 작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감마가 0보다 적은 그 영역에서는 미극감쇄를 안 하기 때문에 최소한 루트 2 감마라는 것이 0보다는 커야 돼. 저 판단은 이쪽은 0보다 커야 된다는 입장이다요. 이 감마라는 것이 2n분의 b죠. 그리고 루트 2는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오메가 제로는 루트 n분의 k야. 고로 이것을 b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b라는 것은 0보다는 크고 루트 2mk보다는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감쇄 조화 진동자를 할 때부터 공기 저항력의 비례상수 또는 수식을 이끌어오고 있죠. 이번에는 FWHM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것은 원래는 Full with at half maximum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서 full with라는 말 뜻은 전체적인 폭이란 말이야. 어디에서? 하프 맥시멈, 즉 최대치의 절반에서 폭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면은 진폭 제곱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폭을 우리가 FWHM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 여기서는 가로축을 오메가축으로 놓고 세로축을 진폭축으로 놓고 있을 적에 에너지가 절반이다. 그 말은 진폭은 루트 2분의 1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고로 이러한 진폭 그래프가 오메가에 대하여 있을 적에 최대 진폭 이것을 루트 2분의 1배에 해당되는 이쪽 값에 해당하는 오메가의 범위 이것을 FWHM이라고 해요. 그것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요. 다시 한번 FWHM이라는 것은 진폭 그래프에서 진폭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배가 되어지는 오메가의 폭을 의미를 한다. 그 폭을 지금부터 구해보겠어. 그 폭을 구하려면은 이쪽에서의 오메가 값, 이쪽에서의 오메가 값을 구해가지고 이쪽에서의 오메가 값에서 이쪽에서의 오메가 값을 빼주면 되겠죠. 즉 말해서 이쪽에서의 오메가를 오메가 1이라 하고 이쪽에서의 오메가를 오메가 2라고 했을 적에 델타 오메가를 풀 위스 하프 맥시멈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델타 오메가를 어떻게 정의해? 오메가 2 마이너스 오메가 1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려면은 이 진폭 함수가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배가 되어지는 오메가 값을 구해야 되어지죠. 최대 진폭은 당연히 오메가 R 즉 레조넌스 프리퀀시에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FWHM은 최대 진폭 Amax 루트 2분의 1배가 되어지는 진폭 이상을 갖는 구동 주파수 오메가의 범위 델타 오메가 그렇게 해 놓았죠. 여기서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진폭 이상이라고 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과 이쪽 부분에서 전부 다 진폭 값은 루트 2분의 1배보다는 더 높잖아요. 그 높게 되어지는 이쪽 범위를 풀 위스 하프 맥시멈이라고 정했다 그 말이야. 델타 오메가를 정하기 위해서 컨시더 고려를 해보자. 위크 댐핑, 약 댐핑을 고려하자 그 말이야. 이러한 경우에는 오메가 제로하고 오메가 D하고 오메가 R하고 거의 같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그렇다면은 진폭 A에 해당되는 이 수식에서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고쳐줘 보자.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제로 플러스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그렇게 되어지죠. 위크 댐핑인 경우에는 델타 오메가의 범위에 속하는 이 오메가가 오메가 R과 큰 차이가 없어요. 달리 말해서 이쪽에 해당하는 진폭을 갖는 오메가 값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하는데 이 값들이 오메가 제로 값 또는 오메가 R 값 또는 오메가 D 값과 큰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이 그래프 이쪽을 형성하고 있는 오메가 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에서 이 오메가를 오메가 제로로 근사시키면은 이것은 이 오메가 제로가 되어지죠. 고로 이 오메가 제로 그대로 놔뒀고 이것은 그대로 적어놨어. 여기에서 오메가를 오메가 제로로 근사시켜 놔버리면 얘는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적어 놓고 여기에서 오메가만 오메가 제로로 놔뒀다 그 말이야. 이 결과를 원래의 진폭식 여기에 대입하여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식입니다. 이때는 m을 분모로 내려놨지요. 다시 말해서 이 수식에서 이것 대신에 방금 이것을 대입하고 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오메가도 오메가 제로로 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2 오메가 제로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2m 오메가 제로분의 f0 이것은 아까 뭐하고 같았냐면은 a max 곱하기 감마하고 같습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했죠. 이 두 식만 한번 고려해 봅시다. 이것 이코르 지금 현재 이것이죠. 이 식의 양변에 감마를 곱해줘 볼까요? 그러면 a max 곱하기 감마는 2m 오메가 제로분의 f0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2m 오메가 제로분의 f0는 a max 곱하기 감마와 같다 그 말이에요. 고로 이 수식은 이렇게 되어진다.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폭이잖아요. 이 폭을 구하려면 오메가1과 오메가2를 구해가지고 그 차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델타 오메가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if 만약에 여기 있는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이것의 절대치가 감마라고 가정해 보자. 이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것이 감마의 제곱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2 감마의 제곱이 되어지고 2 감마의 제곱은 감마의 제곱이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면은 감마가 되어지고 그 감마하고 2하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남는 것은 루트 2분의 a max 그것만 남게 되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진폭 a가 루트 2분의 a max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런 조건 하에서. 그러면 이 조건을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절대치를 떼어내면은 감마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준 것과 같죠. 고로 이 수식으로부터 오메가를 구하면은 오메가란 것은 오메가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감마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은 어떤 수식이냐면은 진폭 a가 최대치의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오메가가 되어지죠. 그 오메가가 하나는 오메가 제로 플러스 감마고 또 하나는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감마다 그 말이에요. 큰 값은 오메가 제로 플러스 감마이기 때문에 이쪽이 오메가 제로 플러스 감마이고 작은 값은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감마이기 때문에 이쪽이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감마다 그 말이에요. 즉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감마보다는 크고 오메가 제로 플러스 감마보다는 작은 이 범위가 즉 이 범위가 진폭이 루트 2분의 a max보다 더 커지는 영역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고로 델타 오메가를 구한 결과 그 델타 오메가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이거 빼기 이거면 되어지죠. 델타 오메가는 2 감마가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것은 2 감마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고로 이 간격이 얼마? 2 감마다 그 말이야. 진짜 최종 결론. 강제 조화 진동자에서 FWHM은 얼마인가? 2 감마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공진 조건이 최종적으로 B가 이 범위를 가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if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2 컴마의 제곱과 같은 경우에 진폭은 오메가에 대하여 어찌 된가 봅시다. 이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공명이 생긴다는 조건이 아니죠. 왜 그래? 공명이 생기려면은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2 컴마의 제곱보다 커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2 컴마인 경우를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진 주파수가 생기지 않아. 왜 그런가를 직접 보자 그 말이야. 즉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2 컴마의 제곱인 경우에 진폭 A에는 공진 주파수가 생기지 않는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이코르 2 컴마의 제곱, 여기에다가 오메가 제로 제곱에다가 2 컴마의 제곱을 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2 컴마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했어. 그리고 이거 그대로 여기에다 적어줬다. 그러면은 이것은 계산을 해주면은 4 컴마의 4승 플러스 오메가의 4승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오메가에 대하여 단조 감소하고 있죠. 단조 감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미분해 봐야 오메가가 제로가 아닌 곳에서는 미분했을 때 제로가 되는 값이 없다 그 말이야. 즉 공진 주파수가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공진 주파수가 생기려면은 진폭 A가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쪽을 미분하면 제로, 그런 점이 생겨야 되는데 밑에 그래프 같은 경우는 미분했을 때 제로가 되는 점이 오메가가 제로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데서는 있어 없어? 없죠. 단조 감소하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 오메가에 대해서 고로 이것은 레조넌스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공진 주파수가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이야.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풀어볼 적에는 강제 진동 운동에서 구동력을 라지 F0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강제 진동의 구동력이 이런 형태가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일 적에도 강제 진동 문제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이쪽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다만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는 우변이 스몰 F0 코사인 오메가 T로 되어졌잖아요. 물론 스몰 F0는 라지 F0 오버 M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우변이 스몰 F0 사인 오메가 T로 돼 있을 적에는 이 해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풀어보라 그 말이야. 제가 수업 전반부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비제차 이계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실수 함수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복수 미분 방정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복수 미분 방정식을 사용을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서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풀 적에도 복수 미분 방정식 형태로 변환시키고 난 다음에 그 복수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 가지고 원래 미분 방정식의 해가 실수 부분에 해당되냐 허수 부분에 해당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문제를 분류해서 푸는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변이 스몰 F0 사인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수 미분 방정식으로 변환을 일단 이렇게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스몰 F0 사인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이 라지 XP의 이미지널 파트를 취해야 스몰 XP가 되어지겠죠. 고로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라지 XP를 A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놔보자. 그래가지고 A와 델타를 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어지면은 특수해가 되어지죠. 이 수식의 제차에 구하는 법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고로 특수해를 이렇게 놓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아까와 똑같다. 고로 이것을 이쪽 4'실에다가 대입을 시키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도 천만다행으로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하고 이쪽에서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하고 서로 상쇄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을 다시 적으면은 이것은 그대로 적어주고 A도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서 남는 것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델타만 남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적어주면 코사인 델타 마이너스 I 사인 델타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F0는 그대로 적어줬다. 그러면은 이 수식에서 우변이 실수 F0이기 때문에 이 좌변의 리얼치가 우변의 실수 F0하고 같아져야 되겠죠. 이 관계로부터 라지 A 이것을 구하고, 그리고 이것의 이미지널 파트가 제로가 돼야 되죠. 왜? 우변에가 복소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관계로부터 델타를 구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했던 것과 똑같아요. 고로 최종 답은 제차에 이것을 그대로 적어주고 특수의 XP를 적어주되, 특수의 XP가 이미지널 파트 라지 XP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널 파트 해주고 라지 XP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죠. 그러면은 이것의 이미지널 파트는 A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 그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회 X를 구해줬다. 그 다음 이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 우변이 F0 사인 오메가 T가 아니라 F0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는 어떠한 초기 위상값 파이가 들어있다고 가정하자. 이런 때 이 미분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역시 이 미분방정식을 복소 미분방정식 형태인 이런 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식을 4,2'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식으로부터 F0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 우변의 리을치에 해당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식에서 구한 라지 XP의 리을치가 이 미분방정식의 특수의 XP가 되어지겠다. 아까와 똑같이 이 수식을 만족하는 라지 XP를 이렇게 가정을 할 거야. 여기서 잘 봐야 돼. 이쪽이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이기 때문에 특수의 라지 XP를 어떻게 가정을 할 거냐면은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여기까지는 그대로 적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델타를 집어넣어줬어. 이렇게 특수회를 가정을 하면은 라지 XP의 닷트는 이렇게 되어지고 라지 XP의 투닷트는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들을 싹 다 4,2'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어지면은 4,2'식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되어지죠. 아까와 똑같죠. 여기에서도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것이 이쪽과 이쪽에서 서로 상쇄가 되어지죠. 그것을 상쇄시켜버리고 남는 나머지를 그대로 적어줬어요. 여기까지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I 마이너스 델타를 이렇게 적어주고 이쪽은 F0 그대로 적어줬다. 역시 이 수식의 좌변의 리얼치는 우변의 F0하고 같아져야 되고 좌변의 이미지널 파트는 제로가 돼야 되죠. 이 관계로부터 라지 A를 구하고 이 관계로부터 델타를 구하죠. 그래서 최종 답은 제차에 그대로 적어주고 특수해는 리얼치 XP였죠. 고로 리얼치 XP가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줬죠. 그러면은 이것의 리얼치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델타 그렇게 되어지죠. 이번에는 홈워크 숙제야. 이 식에서 우변을 F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둘 적에 이 식의 일반의 XT를 구하라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여기서 했던 방법 그대로 따라 해보면은 최종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 영상 초반부에서 설명했던 이러한 감쇄조와 진동자 상황에서 질량 M이 외부로부터 주파수가 오메가인 구동력 라지 F0 코사인 오메가 T를 받고 있을 때 이 진동자가 어떠한 운동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진동자의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방금 설명했고 이런 때 구체적으로 수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대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질량 M을 1kg이라고 했고 지금부터 이 변수들에 대한 단위는 생략하고 숫자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상수 K도 1로 놨고 자연각 진동수 오메가 제로는
루트 n분의 k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1이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2 컴마라고 놓은 이 컴마 값은 2n분의 p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리고 f0라는 것은 1로 두겠습니다. 여기에서 f0 고로 스몰 f0는 1이 되어지겠다. 오메가 d는 루트 오메가 0의 제곱 마이너스 컴마의 제곱, 공진 주파수 오메가 r은 루트 오메가 0의 제곱 마이너스 2 컴마의 제곱. 이러한 상태에서 특수해를 xp는 라지 a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가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구한 결과 이 a라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나왔다고 설명을 했고, 동시에 이 델타라는 것은 아크 탄젠트에서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지요. 지금 영상에서는 오메가에 대한 진폭 A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가로축은 오메가 축이 될 것이고, 오메가 제로가 1이었기 때문에 오메가가 1이 되는 순간이 바로 오메가 이코르 오메가 제로 되는 순간이죠. 이 그래프에서 공기 저항력의 비례상수 B 있죠. 이 B를 이쪽에서부터 차근차근 변화시켜 줘 봤습니다. 즉 B가 0.2일 때, 0.4일 때, 0.6일 때 쭉 가서 또 1.2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변경시켜 주면서 주파수와 진폭과의 그래프를 그려 봤단 말이야. 이 진폭이 크면 클수록 특수해가 왔다 갔다 진동을 할 때 큰 진폭으로 진동을 하게 되어지겠죠. 그 결과 그래프 특색을 보아하니 공기 저항력의 비례상수 P가 적을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높이 솟아오르죠. 즉 특정 각진동수 영역에서 피크 값이 커진다 그 말이야. 이때 최대 피크가 되어질 때의 진동수를 오메가 R이라고 해가지고 공진 주파수라고 했지요. 이 하늘색 그래프는 B값이 0.2인 경우에 대해서 그려 놓은 것인데, 바로 이 밑에 있는 귤색 그래프는 B값이 0.4인 경우입니다. 저항력 계수 B값이 더 높아지니까 그래프 피크점의 오메가 값이 점점 오메가 제로보다 더 작은 값으로 이동하고 있지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십시오. 공진 주파수가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2 컴마의 제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 값이 커진다 그 말은 컴마 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고로 컴마 값이 커질수록 공진 주파수 오메가 R이 작아지기 때문에 B 값이 커질수록 점점 공진 주파수는 작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B 값이 너무 커버렸다. 예를 들면 B 값이 2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이 공진 주파수가 복소수가 나와버리잖아요. 이런 때는 이 공진 주파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값이 2가 되는 이 그래프는 피크점이 생기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단조 감소하게 되어지거든요. 이런 때 위상차 델타도 생기죠.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 위상차 델타는 무엇과 무엇의 위상차입니까? 이 진동자의 변이하고 외부에서 가해준 구동력간의 주파수 차이죠. 무엇이 이 델타가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외부 구동력이 변이보다 위상이 델타만큼 더 앞서고 있죠. 또는 변이가 외부 구동력보다 델타만큼 뒤처지고 있죠. 이것은 좀 전에 설명한 진폭과 오메가와의 관계에서 사용되었던 관계식이 그대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다만 위상차 있죠. 가해진 구동력과 변이 사이의 위상차 이 델타, 이것을 가로축을 오메가 축으로 했고 세로축을 위상차 축으로 해서 그려 놓은 것이거든요. 여기서 보다시피 공기 저항력의 비례상수 B값 있죠. 이 B값을 점점 높여가면서 그려 놓은 그림이거든요. 보다시피 이 B값이 매우 작다. 즉 B값이 0.01이다. 그것이 바로 이 파란색 그래프거든요. B값이 0.01인 이 파란색 그래프는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위상차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은 오메가 제로보다 더 큰 경우에는 위상차가 파이, 즉 180도에 거의 가깝죠. B값에 상관없이 모든 그래프는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더 큰 경우에는 점점 파이에 가깝게 다가서고 있지요. 그런데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인 경우에는 위상차가 항상 B값에 상관없이 2분의 파이만큼 납니다. 왜 2분의 파이만큼 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상차 델타가 공기 저항력의 비례 상수가 작을수록 점점 제로에 가까워지죠. 이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해요. 역시 본 영상 초반부에 제시했던 외력을 받고 있는 진동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외력을 받고 있는 강제조화 진동자의 경우에 특수해가 이렇게 되어지고 위상차가 이렇게 되어지죠. 이러한 운동방정식으로 기술되는 강제조화 진동자의 초기 조건을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평형점 x는 이코로 제로점에서 정지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외부 구동력의 구체적인 형태는 F0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서 강제조화 운동의 최종 목적은 진동자의 위치를 구하는 것인데 일단 구동력 그래프부터 봅시다. 이 구동력 그래프는 제가 이 그래프에서 검정색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즉 F0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여기서 F0를 제가 1로 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0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이 구동력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이 이 검정 그래프야 코사인 그래프지요. 이러한 구동력을 받고 있을 때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는가 라는 것은 이 운동방정식에서 위치 x를 시간 t에 따라서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위치 x라는 것은 제차의 xc와 특수의 xp의 합으로 되어 있다고 이미 배웠죠. 고로 이 위치 x가 시간에 따라서 어찌 되는가 라는 것을 지금 현재 이쪽에서 귤색 비슷한 색깔로 그려 놓았는데 봅시다. 세로축을 위치 x 또는 변이 x로 두었을 적에 초기 조건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물체가 평형점에서 정지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위치 x 그래프는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평형점에 있지요.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0보다 큰 구동력을 받으면은 이 질량 m인 진동자는 맨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왜? 이러한 검정색의 구동력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스프링으로부터 탄성력을 받고 해가지고 그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점점 진폭이 커지면서 요동치는 과도 기간을 거치죠. 고로 과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안정화된 상태인 스테디 스테이트로 돌입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쪽에서 XC가 과도항이라고 했잖아요. 이 그래프를 하늘색으로 그려 놓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수식이 제차해에 대한 수식입니다. 고로 이 제차의 수식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점점 진폭이 작아져 가죠. 점점 진폭이 작아져 가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어지면은 진폭이 없어지고 제로가 되어지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XC라는 제차해는 과도기적으로만 잠깐 존재하는 항이기 때문에 과도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위치 X 또는 변이 X는 얘가 제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전적으로 특수해 XP로만 구성이 되어지겠죠. 이 특수의 XP는 바로 XP는 A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가정을 했지요. 이럴 적에 이 A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 특수의 XP에 대한 그림을 자세히 그려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XP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면 A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고로 A 값이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의 오메가 값은 오메가 제로 플러스 0.1로 잡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특수의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 플러스 0.1일 때 특수해 XP의 그래프를 그림처럼 그렸다 그 말이야. 이 특수해 같은 경우는 제가 녹색으로 XP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녹색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되어져서 계속 가다가 과도해가 거의 제로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서는
이 특수해하고 일반해하고 거의 겹쳐지게 되어지죠. 보십시오. 여기 녹색 그래프하고 겨울색 위치 그래프하고 처음에는 안 맞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정확하게 서로가 일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XC 플러스 XP 이것이 바로 위치 XT가 되어지잖아요. 또는 변이 XT. 고로 이 변이 XT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었죠.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한가운데 있다가 점점 진폭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가지고 과도항이 거의 제로가 되어지면은 이 특수해가 바로 변이하고 똑같아지죠.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에서의 모든 그래프들은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 플러스 0.1일 때 그린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메가가 공명 주파수인 오메가 R일 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일단은 진폭이 훨씬 더 크게 나오리라는 것이 예상이 되어지죠. 구동 주파수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 플러스 0.1, 즉 1.1일 때 본 그래프 진폭이 3.29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따 잠시 후에 나옵니다. 이 그래프는 좀 전에 그래프에서 오메가를 공진 주파수로 해 놓았을 적에 과도해, 특수해, 일반해, 그리고 구동력을 그려 놓은 것이거든요. 본 그래프는 공진 주파수 오메가 R은 0.99일 때 진폭이 5.03임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좀 전에 주파수가 1.1일 때 특수해의 진폭이 3.29였는데 분명히 3.29보다 5.03이 더 크지요. 두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은 분명히 공진 주파수일 때가 진폭이 좀 크긴 크되 훨씬 크지 않는 이유가 둘 다 자연 주파수 오메가 제로에 비해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진 주파수에서의 변이와 구동력 그래프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오메가가 오메가 R로서 공진 주파수일 적에는 여기 보세요. 외부 구동력의 이 그래프하고 물체의 변이인 이 그래프하고 서로 위상 차이가 대략 90도만큼 차이 나거든요. 즉 2분의 파이만큼. 여기 그래프를 보십시오만은 얘 피크점하고 얘 피크점하고 이 간격이 각도인 오메가 t 입장에서 보면은 대충 2분의 파이, 즉 90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왜 공진 주파수가 되어지면은 외부 구동력하고 물체의 변이하고 위상 차이가 거의 90도가 되어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해왔던 그래프들 정리입니다. 자, 이것이 강제조와 진동자의 운동 방정식이고 질량 m으로 양변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식을 고쳤다. 이럴 때 두 값마다 오메가 제로다. 이것들은 이렇게 되어진다.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 x는 제차해 xc 플러스 특수해 xp 이렇게 되어진다. 제차해 같은 경우는 과도기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과도해라고도 얘기를 하고 xp 같은 경우는 제차해의 과도해가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이렇게만 움직이게 되어지므로 특수해를 스테디 스테이트 안정상태라고도 얘기한다. 이때 안정상태의 해는 A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정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A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고 위상차 델타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진다. 위상차 델타라는 것은 구동력과 진동자의 변이 사이의 위상차요. 지금부터 설명한 이 그래프들은 전부 다 위크 댐핑을 가정할 거야. 위크 댐핑이란 것은 자연진동수 오메가 제로가 손실 요소인 감마보다 매우 큰 경우야. 즉 감마 자체가 매우 작은 경우야. 이럴 적에 강제조와 진동자의 주파수에 대한 진동자의 진폭은 이런 식으로 되어지고 공진 주파수 오메가 R이란 곳에서 최대 진폭이 되어진다. 진폭 그래프를 보면은 외부에서 흔들어주는 구동 주파수가 너무 커버리면은 진동자가 못 움직이게 되어지죠. 왜 그래?
진폭이 제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러한 위상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상차는 외부 구동력하고 진동자의 변이와의 위상차이라고 했어. 이 위상 차이를 보면 말이야, 오메가가 자연 주파수 오메가 제로 일적에는 어떠한 저항력에도 불구하고 위상차가 무조건 2분의 8만큼 나지요. 다시 한번, 외부에서 흔들어주는 구동력의 각 주파수가 자연 진동수인 오메가 제로고 같을 적에는 어떠한 경우 저항력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상차가 2분의 8만큼 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약 감쇄인 경우이기 때문에 자연 진동수 오메가 제로하고 감쇄 진동수 오메가 D하고 공진 진동수 오메가 R하고 거의 같은 경우를 취급하고 있다 그 말이야. 고로 이 그래프를 보면은 감마 1이라는 값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그렸고 감마 2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그려 놓았잖아요. 파란색으로. 이런 때 감마 1이 감마 2보다 더 커요. 고로 저항력이 작을 적에는 그래프가 파란색처럼 이렇게 되어져. 그런데 저항력이 큰 경우에는 위상차가 이렇게 되어지죠. 강제 진동에서 구동력과 변이의 위상차는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무척 큰 곳에서는 거의 파이죠. 그리고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매우 적을 적에, 그럴 적에는 위상차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라는 것은 지금부터 그래프를 살펴봄으로써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외부 구동 주파수를 공진 주파수로 해봅시다. 즉 말해서 외부 구동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 오메가 R인 경우야, 약 감쇄를 다루기 때문에 오메가 R은 오메가 제로하고 거의 같고 오메가 D하고 거의 같다. 이거의 지금 시간 t에 대한 변이 x 그래프인데 공진 주파수로 흔들어주기 때문에 이 진폭 a는 amax가 되어지겠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갔고 스테디 스테이트, 안정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합시다. 안정 상태에서의 위치 그래프를 시간 t에 대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그렸어. 이거 이전에는 과도 상태라고 가정합시다. 안정 상태에서 질량 M의 위치를 내가 검정색으로 그렸어. 그때의 외부 구동력은 빨간색으로 그렸단 말이야. 이 빨간색은 F0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고, 위치 X, 즉 특수의 XP는 A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라고 했는데, 오메가가 오메가 R일 적에는 오메가 R이 오메가 제로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이 위상차 델타가 2분의 파이만큼 난다고 했죠. 방금 여기서 배웠잖아요.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 또는 오메가 T, 오메가 R일 적에는 위상 차이가 2분의 파이만큼 난다 그 말이에요. 무엇과 무엇의 위상차가? 외부 구동력과 변이와의 위상차가 그리 난다 그 말이에요. 고로 이 검정색 그래프가 변이, 즉 특수의 XP의 그래프죠. 고로 A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인데, 이때 이 델타가 얼마? 약 2분의 파이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오메가 제로일 적에는 정확하게 2분의 파이인데 지금은 약 댐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충 2분의 파이죠. 그러면은 진동자가 평형점에 있어 가지고 점점 플러스 A 쪽을 향해서 물체가 전진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즉 얘가 평형점에 있는 상태에서 점점 플러스 A 쪽을 향해서 얘가 가고 있어. 이것을 뭘로 나타냈냐면은 파란색으로 나타냈어요. 즉 얘가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점점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겠죠.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요리 간 걸 이렇게 했어. 물체가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여 갈 동안에 외부 구동력이 물체에 외력을 어떻게 주는가 보도록 합시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외력이 여기서 이렇게 가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해졌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어때? 물체가 평형점에 있을 적에 외력이 절로 셌죠. 어느 쪽으로?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으로 절로 셌단 말이야. 즉 물체가 평형점에 있을 적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외력이 절로 컸어.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점점
x는 이코르 a라는 최대 위치까지 다가갔어. 그러니까 외력은 점점 감소해지지만은 방향은 플러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동을 할 적에는 외력은 플러스 방향이지만 점점 감소해가. 그러다가 최대 x 지점에서는, 즉 얘가 최대로 이쪽에 올 적에는 구동력이 뭐가 됐습니까? 제로가 되어졌죠. 구동력이 제로가 됐기 때문에 구동력이 제로야. 그 다음에 얘가 서서히 이제 원점을 향해서 오고 있죠. 얘가 여기까지 갔다가 서서히 원점을 향해서 오고 있어. 그런 때 구동력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음수 방향으로 점점 증가해 가고 있죠. 즉 음수 방향으로 점점 증가해 오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평형점에서 최대의 음수 방향의 구동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얘가 평형점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점점 마이너스 A를 향해서 가고 있죠. 즉 점점 마이너스 A 맥스 쪽을 향해서 얘가 이렇게 오고 있어. 그때 외력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방향은 여전히 마이너스 방향인데 크기는 점점 작아지죠. 고로 방향은 여전히 마이너스 방향인데 크기는 작아져. 그래가지고 이 물체의 위치가 마이너스로 최대만큼 왔을 적에 외부 구동력은 제로가 되어지잖아요. 고로 외부 구동력은 제로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왔으면 다시 요리 가겠죠. 이렇게 감에 따라서 외부 구동력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점점 커지죠. 외부 구동력은 플러스 방향으로 점점 커진다 그 말이야. 공진 주파수로 외부 구동력을 진동자에게 주었을 적에는 이 진동자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힘의 방향하고 서로 같죠. 보세요. 진동자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힘도 이렇게 되어졌고, 진동자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힘의 방향도 여기서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또 진동자가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힘의 방향도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공진 주파수로 흔들어 주면은 진폭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진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는 외부 구동력하고 물체의 변이하고 위상 차이가 얼마만큼 났습니까? 2분의 8만큼 났었죠. 즉 이 그래프가 서로 위상 차를 봐보면은 2분의 8만큼 나잖아요. 여러분들 이 빨강색 그래프하고 검정색 그래프하고 봤을 적에 위상 차이가 2분의 8만큼 난다라는 것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역학 42단계로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배우세요. 이번에는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매우 작은 경우에 한번 봐봅시다. 이 그래프로 본다면은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매우 작은 경우에는 진폭이 F0 오버 K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위상차 같은 경우는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매우 작을 경우는 거의 제로가 되어지죠. 위상차가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외부 구동력하고 물체의 변이하고 서로 같은 위상이 되어지죠. 고로 물체의 위치를 검정색으로 이렇게 그려 놓으면은 외부 구동력도 얘하고 똑같은 위상이기 때문에 같은 패턴을 그리면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검정색 그래프는 A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인데 이 델타가 거의 제로로 간 경우란 말이야. 그리고 이 빨간색 그래프는 F0 코사인 오메가 T죠. 고로 이 델타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거나 위상 차이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는 경우인가 그걸 보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이쪽이 지금 평형점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진폭은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 쪽을 계속 왕복 운동하게 되어지겠죠. 이 물체가 맨 처음에는 X는 이코로 제로 상태에 있어서 그러다가 구동력이 작용하니까 얘가 이쪽으로 왔다가, 즉 이렇게 왔다가 다시 요리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고 계속 이것을 평생 동안 반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기에 대해서만 운동을 잘 살피면 되겠다. 이 그래프로부터 물체가 평형점에 있을 적에는 외부 구동력도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가 평형점 여기에 있을 적에는 외부 구동력이 제로야. 그러다가 물체가 점점 이쪽 A쪽을 향해서 다가와지면은 외력은 어때? 플러스 방향으로 점점 커지죠. 고로 얘가 최대점 A 여기까지 오기까지 구동력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으로 점점 커진다 그 말이야. 최대점에 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 평형점을 향해서 가겠죠. 다시 평형점을 향해서 이렇게 와. 이럴 적에는 외력이 어때? 플러스 방향인데 점점 적어지죠. 고로
얘가 이렇게 갈 적에 외력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인데 점점 작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왔으면 다시 이렇게 가겠죠. 이쪽으로 가게 된 것이 이 그래프 상에서는 이쪽에서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올 적에 외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점점 커지죠. 고로 물체가 이렇게 갈 적에 외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점점 커져. 그리고 최대 마이너스 A까지 가고 난 다음에는 얘가 다시 이렇게 오겠죠. 즉 마이너스 H점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물체는 점점 평형점을 향해서 오게 되어지고 외력은 음수 방향으로 점점 작아지죠. 고로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 적에는 외력은 음수 방향인데 점점 작아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고로 이 운동을 보면은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줘야 그 물체가 높은 진폭으로 진동할 거 아니라고. 그런데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매우 작은 진동수로 외부 구동력을 가해줬다. 그 말은 주기가 매우 크다라는 얘기죠. 주기가 크기 때문에 제가 이 그래프 주기를 크게 그린 거야. 이 물체가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외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자. 얘가 이렇게 이동할 적에는 힘도 이렇게 작용하니까 다행이었어. 그나마 다행. 근데 얘가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갈 적에는 얘가 가는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어때?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진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다행히 또 원점을 넘어서서는 얘가 이동하는 방향하고 힘의 방향과 같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도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 적에는 얘는 이렇게 오는데 외력은 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폭이 또 작아지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공진 주파수로 물체의 외부 구동력을 가할 적에는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하고 힘이 작용하는 방향하고 똑같아. 그때의 위상 차이를 봤더니 그림을 보아하니 2분의 파이 90도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메가가 자연 주파수 오메가 제로보다 무척 적을 적에는 물체의 변이하고 외부 구동력이 위상 차이는 없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보아하니 절반은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고 절반은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진폭이 얘가 이 경우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즉 말해서 진폭이 오메가 제로일 때는 최대가 되어졌는데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훨씬 작다. 이런 데서는 이 진폭이 어때? 얘에 비해서 훨씬 더 작잖아요. 그 작은 원인을 따져보니 위상 차이가 제로가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더라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이제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매우 큰 경우를 한번 봐봅시다. 오메가가 공진 주파수 또는 자연 진동수 오메가 제로보다 매우 큰 경우야. 이러한 경우에는 이 진폭이 거의 제로가 되어지죠. 그리고 위상 차이가 거의 파이만큼 나잖아요. 고로 위치 X가 이 검정색이죠. A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인데 이 델타가 거의 파이만큼 나잖아요. 이 빨간색은 F0 코사인 오메가 T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위상 차이는 파이 180도만큼 나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적에 변이의 그래프는 이 진폭 A가 매우 작기 때문에 진폭을 매우 작게 그렸어. 이 외력 같은 경우는 진폭이 F0로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이 진폭을. 오메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주기가 매우 작죠. 고로 이 주기도 매우 짧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진폭이 매우 작은 범위에서만 왔다 갔다 해. 오메가가 매우 커버리면 진폭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 한가운데 멈춰져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약간이라도 진폭이 있는 경우를 알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얘가 평형점에 있을 적에는 얘가 평형점에 이렇게 있어. 그러다가 얘가 점점 A 쪽으로 와. 얘가 점점 A 쪽으로 오게 되어지면은 외부 구동력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요? 얘는 0보다 큰데 외부 구동력은 음수 방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구동력이 얘가 최대점 A까지 올 적에는 음수 방향으로 점점 커지죠. 고로 얘가 이렇게 가는데 외력은 이쪽으로 오에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점점 커지잖아요. 고로 잘 못 움직이겠죠.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갈 거야. 다시 이렇게 갈 동안의 외력을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외력은 음수 방향으로 점점 작아지죠. 즉
이렇게 평형점으로 갈 때 외력은 음수 방향인데 점점 작아진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시 얘가 평형점을 넘어서 이쪽으로 가. 즉 평형점에서 이렇게 가. 그럴 적에는 외력이 양수 방향으로 점점 커지죠. 즉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갈 때에는 외력이 위치에 따라서 양수 방향으로 점점 커진다 그 말이야.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 평형점으로 올 거야. 즉 여기까지 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평형점으로 와. 그럴 적에는 외력이 양수 방향으로 점점 작아지죠. 즉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 적에는 외력이 양수 방향인데 점점 작아진다 그 말이야. 강의가 유익했으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